공무원연금 개혁, 공적연금 개혁 관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적연금 개혁, 즉 국민연금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가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공적연금 좀 더 국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연금은 민간 기업보다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여러분이 일정 부분을 내면 노후에 국가도 일정 부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바로 공무원 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또한 공무원 연금 재정이 적자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고 정치권 내에서는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공적연금 개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 관계자들에게는 다소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들에게는 좀 더 좋은 국민연금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위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번에 걸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회의를 했고 공청회도 2번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한 주에 2, 3회씩 회의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개혁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는 여당과 야당의 안이 있고 그것을 서로 합의해 가면 되지만 이것은 당사자가 따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안, 야당의 안, 정부의 안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야당은 근본적으로 총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안이라고 내놓게 된다면 서로 찬반 표대결이 되면서 오히려 이것은 타협안으로 가기 어렵다.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우리는 구체적인 사항, 쟁점마다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적연금 개혁특위, 공적연금을 위한 사회 대타협 기구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새누리당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사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방지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대테러 방지법은 사이버 혼란 같은 게 있을 때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법안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등 이것이 과한 입법이라서 폐기되었던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이름은 대테러 방지법이라 그럴싸한지 모르겠으나 이 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과하게 부여하는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테러 그리고 피습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협이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고 할 때도 아무 대처를 내놓지 못하던 국정원, 원자력 발전소가 사이버 공격을 당할 때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국정원에게 오히려 과한 권한을 주어서 정치적 개입이 우려되는 법안, 이 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다
확실하게 단정 짓겠습니다. 친박 비박 간의 싸움이 사드 논쟁으로 불거졌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뒤흔드는 새누리당 내 친박 비박 간의 사드 정쟁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사드 체제 도입을 촉구했고 오히려 청와대는 3 NO를 이야기했습니다. No request, 한 번도 요구받은 적이 없다. No consultation,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 No decision, 결정된 바 없다. 요청받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합의한 적도 없는데, 결정된 적도 없는데 새누리당 내에서 사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전체 대한민국과 외교 총체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친박이 안 된다 하고 비박은 사드 도입하자고 하고 친박 비박 간내 합의라도 이루길 촉구합니다. 사드 도입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원칙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리포트 대사 피습 이것을 미안한 김에 선물 보따리 풀듯이 미국은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과공비례입니다. 지나치게 공손함을 떨면 예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비굴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과공비례 고사성어를 참고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박 비박 간의 싸움, 국익을 훼손하는 여당 내 친박 비박 간의 정쟁, 이것으로 국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오락가락 정부의 오락가락 입시 정책. 어제 3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최고 조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입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학년마다 수능을 대비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백년지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락가락 정부의 오락가락 입시 정책, 우리 수험생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병 들고 있다. 골병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락가락 입시 정책 제대로 잡으려고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당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선고용 호질병, 종북몰이, 미국의 몰락한 메카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이 막말을 한 새누리당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적 조치를 취하자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조치인데 초헌법적 발상이라니요.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은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초헌법적 발상, 엉뚱한 비유였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종북몰이 안 된다고, 너무 과하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리고 정리하자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된다 싶었는지 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마치 뒷배를 봐준 양 이야기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더 이상 종북몰이를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1950년입니다. 미국의 메카시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손에 한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이 뭉치 속에는, 서류 뭉치 속에는 25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산당 노릇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진보적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그 광풍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지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공화당 내에서도 이 메카시의 광풍이 너무 심했다. 그리고 메카시는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몰락하고 끝내는 사망하게 이르렀습니다. 메카시, 미국을 뒤흔들었던 메카시가 다시 대한민국 2015년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한 메카시에 따라하는 모습, 과하게 메카시를 따라하는 모습에 정부 여당이,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한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자,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선거 고질병,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선거 고질병, 메카시즘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